다음은 기타 안내사항 중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활동지원사가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중 활동지원사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이용인 손해에 대해서 기관이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 가기 위해 활동지원사가 이용인의 휠체어를 밀던 중 장애물을 미처보지 못하면서 넘어지게 되었고 이용인이 다치면서 병원 치료받아야 하는 경우 기관에 연락하여 사고 발생에 대해 자세히 얘기하셔서 사고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본 기관의 손해배상 책임보험은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한 자동차 사고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점 꼭 숙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안내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용인의 일방적인 통보로 근무 종료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활동지원사는 이용인이 아닌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이용인의 종료 의사는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용인의 일방적인 종료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이용인을 연계해 드립니다. 두 번째,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계약 기간 만료.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만료일은 매년 단가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서를 재작성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잦은 퇴사인 경우입니다. 실업급여 지급 대상 확인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수교육 안내입니다. 활동지원사는 센터에서 진행하는 보수교육에 꼭 참여해야 합니다. 연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셔야 하며 타 기관에서 이수한 보수교육은 이수증을 제출하시면 인정됩니다. 연 2에서 4회를 상반기, 하반기에 진행되며 비대면과 대면으로 진행합니다. 교육 진행 전 사전 안내드리니 꼭 신청하여 참여해야 합니다. 법정 의무 교육 안내입니다. 근로자는 매년 1회 법정 의무 교육을 필수로 들으셔야 합니다. 법정 의무 교육은 보수교육과 달리 타기관에서 이수하셔도 본 기관의 법정 의무 교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정 의무 교육은 비대면 또는 대면으로 이루어지며 총 4과목을 모두 들으셔야 합니다. 법정 의무 교육은 전담 인력이 해당 기관에 다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요청 방법 및 개인정보 변경 신청 안내입니다.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필요한 서류가 생기실 수 있는데요. 이때 서류를 요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신세계중랑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세계중랑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서식자료실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서류를 요청하는 게시물로 들어가집니다. 필요 서류 신청을 클릭하신 후 해당 사이트에서 성함과 연락처, 필요한 서류와 수령 방법을 선택하시고 보내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 변경 신청도 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요청 서류는 매일 확인하고 있으나 서류 미도착이 하루를 초과할 시 기관에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활동지원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알아야 할 사항 몇 가지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첫째, 활동지원 서비스가 이루어지려면 이용인과 활동지원사는 꼭 같은 공간에 있어야 합니다. 이용인이 부재 중인 집에서 활동지원사가 가사 서비스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물품 구매 및 장보기, 의약품 구매 등 1시간 내외로 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둘째, 이용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다른 사람에게 유출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활동지원사는 서비스 제공 중 이용인의 인적사항 및 소득 재산의 변동, 이사, 취업 또는 학교 생활의 변동, 가정환경의 변화 등 활동지원급여량 및 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센터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넷째, 활동지원사의 자격 정지 사유는 이용인의 신체에 폭행을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이용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간병 등을 소홀히 하는 행위를 할 시 자격이 정지됩니다.
마지막으로 활동지원사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모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가산수당은 무엇인가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또는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가산수당이 지급되는데요. 가산수당은 제공된 시간의 1.5배이며 활동지원사 기준으로 최대 8시간만 인정됩니다. 두 번째는 휴가 상의는 누구와 하나요? 활동지원사는 이용인과 합의하여 휴가를 갈 수 있습니다. 만약 활동지원사의 휴가 기간 동안 이용인에게 대체 인력이 필요할 경우 꼭 사전에 센터에 연락 주셔야 합니다. 휴가 전 일정표 또는 주간 업무보고에 근무하지 않은 기간과 그 사유에 대해서도 자세히 적어주세요. 세 번째는 이용인과 서비스 종결하고 싶어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활동지원사는 서비스 종결 또는 사직하실 경우 마지막 근무 30일 전에 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이용인과 활동지원사의 원활한 재매칭을 위해 꼭 기관에 알리셔야 합니다. 마지막 근무를 하신 후에는 기관에 방문하셔서 미 제출된 서류를 작성과 인수인계서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사직하실 경우 사직서도 작성하셔야 하기 때문에 꼭 기관에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연속결제와 중복결제가 무슨 뜻인가요? 입니다. 연속결제와 중복결제는 예시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연속결제는 한 활동지원사가 A이용인과 B이용인 2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이용인이 집에서 근무를 한 후 B이용인 집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3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때 결제 내역에서 A이용인 서비스 종료 시간과 B이용인 서비스 시작 시간이 5분밖에 차이가 나지 않을 때 연속결제입니다. 중복결제는 활동지원사가 요양보호사로도 근무하고 있는 경우를 예시로 들겠습니다. 활동지원사의 활동지원 결제 내역과 요양보호사의 근무 내역이 겹치거나 일치할 경우가 중복결제입니다. 이상결제, 중복결제는 정상결제가 잘 이루어질 경우 발생할 수 없는 결제입니다. 이상결제와 중복결제가 발생할 경우 부정결제로 의심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활동지원사 오리엔테이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